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각 정당도 경선 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출마와 불출마가 이어지면서 열기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대선을 51일 앞둔 전국 상황과 변수 살펴보겠습니다. 김은건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과 휴일에도 각 정당 대선 주자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먼저 오늘 오전에 민주당 김경수 전 지사 출마 선언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천명을 했는데요. 김 전 지사 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죠.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등의 지방 분권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5개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고요. 개헌과 관련해서는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논의할 수 없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은 바로 100일 대타협과 비전 만들기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고 그리고 경남지사로 일한 이력을 강조하면서 타 후보들과의 차별점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어제 경선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두고 비명계 반발이 좀 거세다고요? 네, 민주당이 확정한 경선 규칙의 핵심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역선택 방지와 그리고 촉박한 준비 시간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인데요. 대통령 탄핵으로 만들어진 비상한 대선 국면이라는 현실 속에서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 참여 경선을 절충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완전 국민 경선을 주장해온 비명계 주자들 측에서 곧바로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요. 김두관 전 의원 측, 경선 당사자인 후보 측과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측도 민주당 경선의 역사와 원칙을 무너뜨린 무늬만 경선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예비 후보를 포함해서 모든 후보가 만족하지는 못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후보들을 설득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전당원 투표 등의 이제 경선 규칙 제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포함한 세부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전 대표는 영상물로 출마 선언도 하고 비전 선포식도 열긴 했었는데 그리고 또 비명계 후보들도 오늘까지도 출마 선언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그 민주당 경선의 그 흥행을 우려하는 그 목소리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후보 등록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새 김 예비 후보들 간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안팎으로는 이재명 대세론이 워낙 강해서 경선에 나가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이런 현실적인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당장 이재명 예비 후보 측은 지난주 대표를 사퇴를 하고 동영상으로 출마 선언하면서 준비된 후보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죠.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만큼 국민의 도구로서 자신을 사용해달라 이렇게 실용을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김두관 전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요. 김동연 지사는 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등 지지세 확산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경선 규칙도 다른 후보들이 약진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구도라는 설명입니다. 조기 대선이라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당내 경선보다는 국민의힘과의 경쟁에 오히려 영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초에는 오늘 출마 선언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돌연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 일찌감치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어 왔죠. 예. 오늘 대권 도전 선언까지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어제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은 의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 시장 회견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오 시장 본인이 밝힌 것은 정치가 비정상이 됐다는 거고요. 대통령 탄핵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불출마 배경에 어떤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우선 최근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번복을 해서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그래서 지지율도 크게 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라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차출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식을 하지 않았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은 역시 야권의 공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됐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애초에는 유력한 대권 주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오 시장의 불출마는 그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 어떤 좀 변화를 미칠까요? 네, 일단 오세훈 시장 불출마 이전까지 나온 그 국민의힘 경선 주자를 보면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 모두 8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시장직을 사퇴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고요. 내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상황이고 그리고 오 시장에 앞서서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이런 그 유력한 인사들이 모두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출마 선언을 했다가 본인이 스스로 번복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불출마 선언한 유력 후자들이 지지세를 누가 가져갈까 이것도 이제 관심입니다. 예. 당장 오 시장으로서는 자신과 뜻이 같은 후보는 누구라도 돕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지역과 지지층이 겹치는 그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보들 간에 이제 연대 논의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에 같이 섰던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함께 이제 어제 청년 간담회에 참석해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일단 대화와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합종 연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엔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유력 대선 주자들 불출마 이어지면 경선 흥행 여부와 관련해서도 우려가 커질 것 같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이제 이재명 전 대표에 대응해서 그래도 경선 흥행을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대선 본선에 해볼 만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죠. 예. 그리고 이번 경선은 그래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여러 차례 토론회도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능적 요소도 가미해서 좀 재밌게 청년들도 이제 유인하는 그런 효과도 보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었는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이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리한 구도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력 주자들이 이런 분들을 인식을 하면서 잇따라 이탈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흥행이 그럴 경우에는 기대만큼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안감도 적지 않은데 여기 조금 전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전에 역선택 방지 조항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이제 경선에 불만을 드러냈었는데 결국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결국 이제 지지층만 상대로 해서 경선을 했다가는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 이건 결국 대국민 사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당장 이제 내일부터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는데 16일에는 1차 경선 진출자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제 1차 진출자가 발표되고 토론회들을 통해서 좀 경선이 진행이 되면은 관심은 좀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차출론도 계속해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겁니까?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실 간부들에게는 이미 일축했습니다. 자신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 그런데 지난 8일 밤에 이제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여기서 대선 관련 얘기가 오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지만은 여러 요구가 있어서 이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대선 출마 사실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그 한 언론에서는 한 대행이 이제 대선 출마를 있으면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보도를 했고요. 결국 한 권한대행은 지금 당장 어떤 출마나 불출마 여부를 이제 밝힐 계획은 없다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는데 정치인도 아니고 현직 그 총리이자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바로 선언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마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내일과 모레 국민의힘 이제 경선 후보가 등록인 만큼 당장 경선 참여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는 출마 압박하는 모양새가 있긴 한데 국민의힘 그 당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좀 가열되고 있는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행 대망론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가 되는데 먼저 국민의힘 내부의 당 소속 의원 가운데 한 대행을 지지한다는 의원이 50명을 넘었다 이런 이제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조차도 컨벤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관심을 받게 돼서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특히 이제 충남 출신 성일종 의원은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라면서 공개적으로 출마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당수 의원들이 이제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촉구하는 성명을 낼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돌았는데 결국 지도부의 자제 요청으로 취소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그 의원들의 행동이 경선 후보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 자체로 해당 행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당이 지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용병을 또 구한다 이런 지적도 이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경우는 한 총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한다.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 한동훈 전 대표도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의 주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 출마론과 관련해서 어떤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이 있다 이런 부분을 부각을 하면서 출마설을 적극 이제 견제를 하는 상황이죠. 예. 이재명 전 대표도 나서서 한 대행이 내란 대행이라는 부분을 풀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여전히 헌법 파괴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까지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조차도 한 대행이 정치적 야심에 빠져서 역사를 퇴행시키고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면서 출마 장사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덕수 대선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그 한국갤럽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2% 정도 기록했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갤럽 이제 장내 대통령감 조사한 거죠.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37%,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 등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2%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직 선거 출마를 선언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출마설이 불거진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크게 의미를 둘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번 주 추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지지도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지지도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경선 쪽에 일단은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여론에서 당장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추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에 선거 직전에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그제 관저에서 서초동 그 사저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네. 향후에 그 국민의힘 경선 또 대선 본선 어떤 영향 미칠까요? 네,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든 윤 전 대통령이 이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당장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감사와 또 새로운 결의 이런 것도 표시를 하기도 했죠. 관저를 떠나기 전에 직원들에게도 비상조치 이후에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사저 정치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이철우 경북지사 그리고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을 만나서 대선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선 경선에 개입할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 행보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0여일 앞둔 전국 상황과 변수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